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3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33일차고요. 오늘은 113페이지예요. 11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네, 볼게요. 비탄과 관련해 죄책감이 생기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다. 비탄과 관련해서 누가 이제 어, 가족 중에 누가 배우자가 죽거나 그러면 돌아가시면 1, 2년 사이에 높은 사망률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하는 이가 나한테 떠난 것에 대한 거. 그래서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거. 분노가. 분노가 더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요. 분노가 남아있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파서 돌아가셨는데도 그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시고 막 그랬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기에 이제 분노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거. 왜 낳아놓고 돌보지 않고 떠났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 분노, 화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의식적으로 품자니 비이성적인 것 같아서, 비이성적인 것 같아서 흔히 억제하는 감정이 분노다. 흔히 억제를 해버리는 게 이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떠난 사람의 좋았던 점을 상상 속에서 더 좋게 부풀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을 상상 속에서 더 부풀리기도 하는데, 이제 얘기를 때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정말 양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냥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아, 좋으신 분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속에 있는 걸 이제 솔직하게 해서 내놔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감추는 거죠. 감춰놓고 나중에 찾아보면 이 그 에고는 마음은 그렇게 천사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고는 내가 철저하게 내가 있는데 나한테 피해 준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아야 되죠.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고 있어. 가슴에 계속 이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 속에 더 부풀리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그래요. 아버님에 대해서 진짜 좋은 얘기를 해요. 아버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 참 긍정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 상처가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처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직장을 잃었을 때 아빠가 한 얘가 내 새끼 맞냐 하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더 코도 크고 눈도 크고 하니까 내 새끼 맞냐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가 했었던 거부하는 그 멘트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저희 남편 같은. 근데 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좋은 분이다라고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좋은 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 대한 내가 그 상처 속에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상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는 느낌이 있고 좋다 나쁘다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죠. 느낌이 안 좋은 거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의식의 장 안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서 뱃속에 있을 때 하고 이런 느낌들을 다 안다고 사건을. 그냥 기억을 안 하고 기억이 안 나요가 아니라 안 하고 싶을 뿐이지. 기억이 난다니까 난다는 것도 믿고, 난다니까 기억이 나겠지 하고 허용을 하면 기억이 나는 거죠.
허용을 하면 기억이 나. 그래서 안 난다가 아니라 기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억하겠지. 긍정적으로. 그냥 허용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때가 되면 떠올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어떤 습관들, 그거로 인해서 이 사건과 느낌과 감정과 생각하는 거를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억압을 그냥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생각은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짜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이 억제하고 있는 감정의 분노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습관들, 여러 가지 형태의 습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떠난 사람의 좋았던 점을 상상 속에서 더 좋게 부풀리기도 하는데 더 좋게 막 부풀려 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두 심리의 불일치의 죄책감이 악화가 된다.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압돼서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는데 그걸 보지 않으니까 억압을 시켜놓으니까 그 화에 대한 것에 불일치. 나는 화가 나는데 속에서는 화가 나. 근데 겉에서는 부모님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찾을 때, 과거의 사건을 찾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 과거의 사건을 찾을 때, 그거를 이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있는 거가를 잘 허용해서 들여다보고, 진짜 그런가? 내가 아버지나 엄마가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비리가 들어가 있다. 완벽하게, 우리 엄마 좀 그렇긴 한데, 그래요. 뭐, 이런 거 하고, 진짜 완벽하게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리가 더 숨어져 있는 거예요. 비리가. 그래서 내면에 깊이 잘 한번 나도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떠오른다, 기억이 떠오른다 하고면 더 허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떠올라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발표할 때 나도 그랬는데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고 또 전체적인 의식의 장애 노출이 착 시켜놓잖아요, 내 의식을. 거기서 기억이 나는 거죠. 또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1박 2일 돈에 대한 신념을 찾으러 가잖아요. 성공하려면 돈에 대한 신념을 찾아야죠. 네, 이 정도 됐어. 아니요, 가다 또 막혀. 가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저희도 이제 저희 사업이 무르익어요. 막 무르익고 잘못 누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좋죠. 찾아봐야 돼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깐 미팅하러 들어오셨어요. 누군가 들어오셨는데 요새 이제 신규들 트레이닝을 뭘 하는데 생긴 것도 보면 야물딱지게 생겼거든요. 야물딱지게 생겨가지고 그냥 당차게 뭔가를 할 것 같은 막 말도 보면 똑똑똑똑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신규 트레이닝에 들어갔는데 이제 슬금슬금 이제 뭐 안 하는 하기 싫어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멘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톡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뭐 있다. 분명히 뭐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냥 술술 평온하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온하게 이렇게 술술 지나가지 않으면 거기 뭔가 일이 있거든요.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그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요,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뭐 어쩌다.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다.
뭐 내가 뭐 앞에서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반짝방을 자주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수업도 자주 집중해서 계속 꾸준하게 듣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도 잘 안 들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들었을 뻔은 한데 한 번 정도 들었을라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또 했죠. 제가 이제 저는 컨닝 했을 때 컨닝을 해서 뺨을 맞아서 수치심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자의식만 잘하려고 하는 마음만 딱 들어가 버리면 낭패해봤던 것 때문에 떨리고 하기 싫고 왜냐하면 공부 준비를 안 하고 컨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 준비를 안 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강의 준비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려고 딱 있죠. 한 달, 두 달 전부터 해도 준비가 안 돼요. 막 마음이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불안해서 이렇게 막 뛰고 있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하려고 앉아도 막 앉았다 일어났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진짜 하려고 마음 먹고 막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랬더니 나는 집중이 안 돼서 강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강의 준비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안 해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해야지 또 낭패를 보는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있잖아요. 막 희한해. 평상시엔 가만히 있고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막 써머리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걸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있다고 제 얘기를 막 이래 해줬어요. 해드렸더니 고등학교 때도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된다고 사건이 뭔가 크게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컨닝을 하고 싶어서 컨닝 페이퍼를 쓴 거예요. 근데 컨닝은 하지는 못했대요. 떨려가지고. 근데 컨닝 페이퍼를 들고 있는데 달달달달달달 속에서 마음이 떨리니까 이제 왜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이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제가 뭐 이상하다. 뭐 이제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몸에 보니까 이제 컨닝 페이퍼가 있으니까 컨닝을 하지도 않았는데 컨닝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생각 자체도 있으니까 그냥 학생들 많은 데서 그냥 한 대 맞았나 봐요. 그래서 하지도 않고 여기는 하지도 않고 맞았어. 하고 나서 맞은 사람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커닝 페이퍼 들고 있다가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내 짝이 된 이유가 있네. 제가 이제 사수인데 그분의 누군지는 알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질문하고 발표해야 된다고. 공부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세상 살면서 뭔가 이렇게 죄책감에 억압되어 있고, 뭔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는데, 그거 안 찾으면 계속 불안하고, 뭔가 막 편안해 보이진 않죠. 그분 자체가. 야무지고 똑똑한 재능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그게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나를 놔두고 버리고 떠나간 것에 대한 분노와 남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은 마음이 먼저 생겨요. 내가 있다는 거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선택을. 몸을 가지고 오고, 이 몸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저항했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해결은 계속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계속 들고 있어요. 좋아지죠? 아니요. 안 그렇다니까요. 저는 계속 공부하면서 그걸 계속 느껴요. 그래서 죄책감도 악화시키고, 그렇게 멋진 사람한테, 부모님을 멋지다고 얘기를 표현해 놓은 그렇게 멋진 사람한테 화를 내겠는가, 화를 내겠나, 또는 신이 우주의 이반자로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에 화를 내며, 왜 우주에서는 신은 그러면 이렇게 비극적인 것으로 방치를 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 또 화를 내요. 화를 내면 죄책감과 요번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느꼈던 것이, 화를 낸다. 죄책감이 있는 거야. 죄책감이 있다. 화를 낸다. 아, 그래서 어제 또 배웠잖아요. 어제 토요일 수업을 목요일 날 이제 당겨서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죄책감에 대한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들에 대한 그게 죄책감이 있으니까, 어릴 때 또 돌 때 이거 왜 빨리 안 갖고 오는데 하고 애가 약간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약간은 느릿느릿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 얘 성향 자체가 느긋하니 그냥 느긋하구나라는 거로 보면 되는데, 왜 이거 빨리 안 갖고 와? 그래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했었던 그게 죄책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얘가 그것 때문에 얘가 잘 못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화로 넘어가죠. 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하는데 하고 이제 화내는 마음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그걸 또 아주 즐기죠. 맞물려요. 즐기는 거야. 그래서 즐기는 게 있는 거야.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저도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각성을 해서, 아, 내가 화가 올라오네? 또 스톱도 했다고 화도 냈다가 금방 또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의 상처를 해결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만 듣지, 이게 듣는 거랑 자기 사건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셋 중에서 저는 화를 냈었던 적이 있었고, 어릴 때 화를 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는 뭐 때리거나 키우면서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맞았던 친구가 이제 요 큰 아들이 맞은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때렸었던 어떤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수시로 각성이 안 되게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고, 제가. 지금은 이제 잠시 같이 사는데, 난 같이 살기 싫다고 당신이 자꾸 그 애한테 화내서, 나 같이 사기 싫다고 왜 저기 하냐고 내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며느리도 있는데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각성이 되거든요. 내가 왜 그러지? 하고 각성이 되는데, 내 문제를 찾지를 않으면 각성이 안 돼요. 흥분된 상태에서 아니면 분노인 상태에서 200 이하의 그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성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삶을 살잖아요. 얘가 삶을 살고, 얘가 성공하는 거고, 얘가 삶을 살면서 행복을 경험하느냐, 고통을 경험하느냐, 얘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과 행복도 다 내가 느끼는 거라서, 얘가 왜 행복을 못 느끼고, 대다수가 고통이 되게 많아요. 고통을 느끼느냐, 얘가 왜 고통을 느끼고,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계속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돼. 나를 잘 관찰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죄책감에 억압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죄책감에 대한 거를 완전히 그래서 자꾸 그런가 봐요. 뭔가를 더 죄책감 때문에 애를 더 망치게 되죠, 그러면은. 내 죄책감 때문에. 높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30이잖아요. 30의 에너지로 더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대신 막 뭔가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의존하게 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 의존하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엄마의 이제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에 화도 내고 우주에 신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지? 왜 나를 떠나게 하지? 나에게 가깝게 있는 남편이나 또 누군가가 떠났을 때 그 비극적인 거, 그거를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게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우주에다가 신께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막 다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화와 죄책감, 화내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낼 때 보면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죠. 죄책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몸이 불편한 60세 여성이 진료실에 들어왔다. 천식, 발작, 알레르기, 기관지염, 잦은 폐렴 증상과 기타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다. 심리치료 중에 2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이하게도 아주 무덤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호흡 곤란증과 아팠는데 심리치료 중에서 22년 전에, 그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이하게도 아주 무덤덤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무덤덤했을까요? 진짜 엄마는 특히 또 엄마는 특히 또 아이들한테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돌, 성인이 돼서 돌아가셔도 슬픈데 20살 이전에 미성년자 때 돌아가셨다. 엄청나게 많은 슬픔이 있어요. 그거를 직시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 감정을 다 찾아서 다 느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놔두고 간 것에 대한 것, 욕망도 했던 게 저항도 하고 또 두렵고 나를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비탄 슬픔과 생각 안 할래 무기력과 죄책감과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어 화내는 거죠. 화를 내기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들고 또 수치스러움, 나를 놔두고 간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 20에서 175까지 다 감정이 8개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느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인데도 어머니 무덤에 세울 비석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한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 20살 넘어서도. 그래서 60이 넘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 22년 전이면 62살이니까 한 38 정도 됐는데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죠.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38이 됐는데도. 그러니 그 전에 다 진짜 연세가 다 되셔서 연로하셔서 아유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했을 때는 좀 괜찮아. 근데 가실 때가 됐는데도 그렇게 너무 엄마한테 그냥 매여가지고 슬퍼서 그런 것도 좀 뭐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엄마가 떠나는 것에 대한 나이가 꽤 성인이 꽤 됐는데도 이렇게 38까지 됐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슬픔은 있죠. 슬픔은 있는데 거기에 더 비통한 것은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상처가 크다거나 뭔가 사건으로 인해서 버리지 않았는데 버려져서 혼자 있었다는 나를 두고 갔다는 것에 대한 큰 상처가 있을 경우에 더 비탄해지는 거죠. 그게 클 경우에 더 슬픔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무덤덤하다. 무덤덤한 것도 무덤덤하다. 50, 무감정. 감정을 안 보는 거예요. 감정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런 것들을 아 내가 그랬었구나. 알아차리면 해소가 자꾸 되잖아요. 알아차리고 직시해서 보고 자꾸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내가 좋아져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막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뭔가 맑은 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맑거든요. 뭔가를 먹었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맑은데 너무 좋은데 뭔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뭐 하는지 생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그 느낌 자체도.
그거를, 아,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네? 두려움의 다른 얘기가 뭐야? 답답하다. 두려움에 다른 거로 포장돼서 나오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제가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꾸 음악을 들어라, 음악을 들어라. 돌가슴이다.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내 두려움을 또 안 보는 거죠. 이게 내가 뭐 때문에 답답하다, 두려운데 안 보니까 그냥 답답한 거로 생각이 올라왔는데 답답한 것 속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내가 두려움을 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 여러 가지 뭔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두려움이 결국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너무 잘해 가지고 저는 뭐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죠. 그 두려움의 사건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으로 말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똑한 줄 착각을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을 잘한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평온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를 각성해서 오늘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일 6시 에도 하고 일요일 날 6시 에도 하고 월요일 6시 에도 하고 계속합니다. 안 쉬고. 문경 가서도 6시 에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또 인제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각성해서 나를 잘 보시고 내일도 오실 분들도 더 오셔야죠. 그쵸? 돈에 대한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거. 일시적으로 예전에 많이 들어왔어. 그게 남아있느냐, 지속적이냐, 아니느냐. 네, 지속적으로 큰 정말 돈을 잘 행복하게 벌고 싶으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